첫 번째 경기 사간도스 대 요코하마 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압박이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유명하다. 때문에 경기가 잘 풀리는 상황에서도 늘 뒷공간 역습에 대한 우려가 있는 편. 니가타를 상대로도 4-3으로 승리를 거두었는데 언론에서는 압박이 잘 통했다고 평하기는 했지만 난전 상황을 면하지는 못했다. 요코하마 FC를 상대로도 이 때문에 J리그 1에서 붙은 매치에서는 전반적으로 팽팽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았다. 요코하마 FC도 리그에서는 압박으로 상대를 수비하는 능력이 좋다. 하지만 컵 대회에서 오카야마나 나고야 같은 강호들을 상대로는 3실점을 내주는 등 다소 불안한 구석이 있다. 사실 요코하마 FC도 수비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 J리그 1의 마치다와 비슷한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겠다. 다행히 전방 압박이 강한 구마모토, 이와키 같은 팀을 상대로는 역습으로 재미를 보는 모습이었지만 자신들도 높은 라인에 대한 우려는 없진 않다. 두 팀이 모두 수비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는 편인데 이 때문에 수비적으로는 압박 라인이 약점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물론 리그에서의 흐름이나 실점률 통제 자체는 요코하마 FC가 더 유리한 모습을 보여주던 편. 하지만 요코하마 FC도 컵 대회에서는 실점의 차이가 어느 정도 큰 모습이다. 두 번째 경기 비셀 코베 대 도쿠시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강호들을 상대로는 꽤 괜찮다. 특히 안정적인 수비와 카운터를 바탕으로 실리적인 운영을 하는 데는 도 같은 팀이라고 할 수 있을 듯. 다만 수비와 역습을 중시하는 간바 상대로 1-2로 패배를 기록하는 등 오히려 약체 상대로 보여주는 능력치가 뚜렷하지는 않은 편. 도쿠시마를 상대로도 최근 두 번의 매치에서 모두 1-0 신승에 그치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다고 본다. 도쿠시마가 수비를 중시하는 상황에서는 강한 편이긴 하다. 하지만 문제는 공을 가진 상황에서는 그다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 특히 리그에서도 공격 성공률이 19위 남짓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 때문에 속공 상황이 아니라면 그다지 할 수 있는 공격이 많은 유형은 아니다. 리그에서도 상위 전력을 상대로는 주도권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유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고베가 신승하는 것을 기대해보고 있다. 일단 고베 역시 도쿠시마 상대로 고전하는 성향이 강한 모습인데 결정적으로 수비적으로 나서면서 신중하게 이어가는 팀에게는 카운터가 잘 통하는 모습까지는 아니다. 물론 주도권 싸움에서는 고베가 유리할 것이고 도쿠시마도 공을 가진 상황에서는 성공률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세 번째 경기 니가타 대 나가사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 시즌 비해서 수비력이 꽤 떨어졌다. 점유율을 꽤 높게 가져가는 것은 지난 시즌과 동일한 모습이지만 안정적으로 실점을 통제하면서 1-0의 근소한 승리를 잘 따내던 지난 시즌보다는 실점률이 꽤 높아진 모습. 특히 지난 경기에서는 상대의 강한 전방 압박에 맥을 추지 못하기도 했는데 나가사키도 패스 빌드업을 제어하거나 수비를 하는 능력에서는 좋은 편이다. 나가사키도 기본적으로는 수비가 좋은 팀이라는 인상이 강하다. 하지만 도쿠시마전에서도 후방에서의 실수로 2-2 무승부를 기록하는 등 약점이 아예 없는 팀은 아니다. 물론 니가타의 주요 플랜 자체가 짧은 패스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은 편인데 이 상황을 억제하고 역습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는 화력을 꽤 올리기도 하는 편이다. 일단 니가타가 점유를 중시하는 성향은 여전하지만 냉정하게 지난 시즌 보여준 수비력에 비해서는 실점 통제가 상당히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나가사키 역시 수비적인 미스로 기복을 보여주는 경우가 상당히 잦은 편이기도. 이 두 팀의 대결이 대부분 양 팀의 득점으로 이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네 번째 경기 가와사키 대 오이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하위 전력을 상대하는 상황에선 주도권과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서 밀어붙이는 성향이 강하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늘 활동량의 부족으로 인한 수비적인 역습 대응이 문제가 되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오이타가 압박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늘 전개의 정확성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전력이기도 하고 특히 가와사키가 최근에는 상대의 압박을 유도하고 간결하게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경기력에서는 제법 다양한 공격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오이타가 지난 두 경기에서는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고후와 이와키 상대로 도합 1골에 그치는 등 상대가 압박하는 상황에서는 확실한 공격 전개를 잘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 사실. 오히려 지난 이와키전에서는
상대의 패스워크를 아주 잘 제어한 모습도 아니었다. 상대의 결정력 부족이 오이타에게는 도움이 되었던 케이스였다고 볼 수 있겠다. 가와사키 승리를 기대한다. 가와사키가 전진하는 상황에서 늘 역습 제어 능력은 도마 위에 올라가는 편이다. 그나마 오이타가 압박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전개 능력이 약한 편이고 지난 경기에서도 패스워크를 잘 제어한 모습은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5번째 경기 FC 도쿄 대 제프 유나이티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는 것보다는 상대를 받아치는 상황에 강하다. 늘 주도권을 잡는 상황에서는 측면에 내주는 공간이 문제가 되는 케이스. 실제로 최근 2연패의 상대가 모두 역습에 능한 후쿠오카와 가시와였다. 물론 지바를 상대로는 오히려 상성에서 좋다. 늘 지바는 전방에 힘을 꽉 쥐어주는 성향이고 도쿄 입장에서도 빠른 선수를 최전방에 배치해서 재미를 본 역습 성향의 케이스도 많이 연출했던 편이다. 극단적인 공격성이 양날의 검이다. 일단 시미즈도 이를 노려서 미드필더를 장악하고 점유 기반의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최대한 효율을 높여서 실리를 챙기는 모습을 선보이는 편. 때문에 지바가 상당히 기복이 심한 편이다. 특히 지바의 압박 강도는 후반에 떨어지기도 하는 편이라서 이 상황에서는 상대의 전개도 잘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도쿄가 상성에서는 앞서고 있다. 일단 빠른 선수를 배치하면서 역습 성향으로 가는 것도 도쿄 입장에서는 고려를 해볼 수 있다. 지바의 강한 압박도 후반이 되면 힘을 어느 정도는 잃어버릴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편. 그나마 변수라면 도쿄의 파이널 서드 정확성이 역습 상황에서는 아주 뛰어나지는 않다는 점이다. 6번째 경기 삿포로 대 야마가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공격력이 통하지 않으면 뭘 하기가 어렵다. 짧은 패스 빌드업과 상당히 중원 싸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편. 따라서 늘 수비적으로는 빈틈이 있는 전력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최근 5번의 매치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하는 등 찬스 메이킹에서 문제를 크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 이 때문에 삿포로 공격수들이 전개를 위해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 오히려 이 상황에서는 공격수가 고립되는 상황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야마가타도 삿포로에게 중원 싸움에서 밀리지는 않을 수도 있다. 리그에서도 상당히 중원에서의 점유율을 높게 챙겨가는 성향을 보이기도 하는 편. 물론 이 때문에 삿포로와의 경기에서는 난전 끝에 패하는 상황을 자주 보여주기도 하지만 삿포로의 플레이가 올 시즌에는 화력이 많이 줄어든 면모가 충분히 있기도 하고 올 시즌 야마가타의 공격 허용 횟수나 골키퍼의 세이브 등 수비적으로는 좋은 스탯이 꽤 있다. 야마가타가 우세한 흐름을 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일단은 삿포로의 올 시즌 공격력이 그다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오히려 공격수가 고립되는 상황이 잦은 모습이고 이 때문에 수비 상황에서의 난조가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오늘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